자, 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 5.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이 저승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승이 뭐야? 저승은 뭐 잘 알지. 바꿔서 한번 더 생각해보자. 사후세계지, 사후세계. 뭐 죽을 사자잖아. 죽은 뒤에 가는 세계.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이 저승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들어가 사용할 육체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패하여 없어질 신체의 대용품 역할을 하는 조각상을 만들어 여기 들어간다고요. 묘지 내부에 방에 세웠다. 그들은 내세에서 영원히, 자, 내세라는 말도 동그라미 같은 말이야. 사후세계. 내세에서 영원히 살아갈 이가 사람이 노년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늙은 몸으로 살아가면 계속 힘들잖아. 그치? 저승에서 살 때도. 그래서 청년의 모습으로 조각상을 만들었다. 죽은 이의 사실적인 모습이 아닌 이상적인, 뭔가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조각상에 표현하려 한 것이다. 이처럼 만들어낸 미술품이 실제 인물을 대체한다는 생각은 고대 이집트 미술 전반에 깔려 있다. 다음부터 넘어가서. 자, 당시 사람들은 조각상이 묘사되는 실제 인물과 똑같이 생겨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만들었다고. 늙은 사람인데 막 젊게 만들고. 조각가들은 미리 조각상을 만들어 보관했다. 그 인물하고 똑같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예쁘게 막 멋있게 만들어, 젊게. 그런 다음에 주고 너 이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미리 만들어서 보관했다. 구매자가 이 조각상을 구매하는 사람이 조각상 제작을 의뢰하면 조각가는 조각상의 주인의 이름과 칭호를 붙임으로써 조각상을 나타내는 대상을 지정해야 한다. 초상화처럼 이렇게 똑같이 할 필요 없다고. 당시에는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비례 규준이 통용되었는데, 자, 비례 규준이 통용, 널리 사용됨, 보편적으로 사용됨. 비례 규준이라는 건 뭐야? 비례 규준이라고 표현했는데 쉬운 말로는 기준이라고 생각해도 돼, 알겠지? 요거 말하는 거잖아. 요 비율, 요 비율, 요 비율에 기준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렇지? 당시 조각가들은 이 비례 규준에 따라 조각상을 만들어야 했다. 그들은 그림과 같이 격자 도안을, 격자 여기 눈금 격자 도안을 고안하여 사용하였는데 여기에 신체 각 부분의 비율을 정확하게 규정되었다. 정사각형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면 조각상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각 신체 부분은 조각상 내에서 항상 일정한 비례를 갖게 되었다. 이게 뭐라고? 비례 규준이라고. 인물의 자세 또한 정형적이어서, 정형적이란 말이 동그라미. 이 뭐야? 우리 문학에서도 보는 정형시 하잖아.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 고정돼 있단 말이야. 정형적이어서 대부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였고, 서 있는 자세도 남성들은 걷는 모습, 여성은 발을 나란히 모은 모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대 이집트 조각상의 대다수는 석회암이나 화강암 등의 암석으로 만들어졌다. 목재는 암석보다 가공이 쉬워서 깎아내기 쉽잖아, 그렇지? 신체 형상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지만 이집트에서 목재는 적은 양만 산출되었기 때문에, 저 사막이잖아, 나무가 별로 없어요. 때문에 부유한 이들만 목재를 사용하여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다. 이건 뭐야? 환경의 차이지. 우리나라는 뭐야? 나무가 훨씬 싸지.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돌이 가공하기 힘드니까 돌이 더 비싸지. 돌로 된 조각상이.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회화 동그라미야. 회화는 정의가 뭐냐면 평면 그림이야. 알겠지? 우리가 왜 표현에서도 저게 되게 회화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평면상의 그림같이 보여진다 이 말이야, 알겠지? 고대 이집트인들은 회화나 부조 역시
조각상처럼 실존 인물의 대체물로 간주하였다. 현대의 회화나 부조에서는 부조가 뭐야? 부조는 처음 보는데. 잠깐만. 부조가 뭐냐면은 이거 생각하면 돼. 양각을 생각하면 돼. 왜 평면에 조각할 때 해봤지? 평면에 조각할 때 이렇게 조각칼로 파내 이렇게 이러면 이게 음각이야. 그렇지? 근데 조각이 있는데 배경을 파내. 그래서 블록블록 튀어나오면서 엠보싱 뭔지 알지? 엠보싱 파내. 이건 뭐야? 양각이라 그러지. 부조는 그런 거야. 평면에 예를 들면 평면에 돌이 있는데 글자라든지 그림이든지 이걸 이제 판화처럼 새겨내는 거야. 그게 부조야. 회화나 그럼 둘 다 평면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 회화나 부조 역시 조각상처럼 실존 인물의 대체물로 간주했다. 아까 앞에 나온 이 말이 뭐야? 죽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여기 들어간다고. 현대의 회화나 부조에서는 일반적으로 멀리 있는 대상을 가까이 있는 대상보다 작게 그리는 원근법이 사용되었지만 멀 원자, 가까울 근자, 그렇지? 가까이 있으면 크게 그리고 멀리 있으면 작게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회화나 부조에서는 원근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대상을 사실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기보다는 대상의 본질적인 부분, 동그라미 이게 핵심이지. 본질적인 부분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드러내기를 원했다.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담은 미술품이 실제 인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면법이라고 부르는, 자 이런 거 네모쳐야지, 핵심 어이자 생소한 어이고 키워드가 되는 거지. 정면법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정면법은 대상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해하고 각 부분의 본질적인 인상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표현한 뒤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사람을 이렇게 그린다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리 부분, 머리 부분, 팔 부분, 팔 부분, 그걸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관념, 생각적인 거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그럼 변형이 되는 거지. 팔이 사용을 많이 해. 사용 범위가 커. 막 팔을 3개 그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고대 이집트의 회화나 부조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형태의 신체를 가진 사람이 자주 등장한다. 가변적인 현실과 달리, 자 현실에서는 사람이 바뀌어 막 늙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내세는 불변해, 변하지 않아. 저 저승은, 사후세계는 불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순간적이고 변덕스러운 모습이 아닌 대상 그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잘 연결해야 돼. 봐봐.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서 보면은 대상 그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 요거랑 또 위에 보면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형태의 신체를 가진 거랑 또 위에 보면은 본질적인 부분이랑, 얘 빨간 거 3개가 똑같은 거야. 이 글에서는. 그럼 이 글에서는 이야기한 게 뭐야? 대상의 본질적인 부분이 실제 형태에 볼 수 없는 거거나, 또 그건 곧 그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치? 자, 이러한 방법은 풍경을 묘사할 때도 그대로 적용됐다. 그들은 연못 위에 본 모습으로, 연못 옆에 나무는 옆에서 본 모습으로 그렸다. 이 때문에 어떤 예술가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본 것을 그린 게 아니라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을 그렸다. 이게 뭐라고? 그럼 이것도 연결되는 거지. 봐봐.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 이게 뭐야? 빨간색 연결되는 거. 이 문제 활용돼서 나왔잖아. 그치? 이거 생각해야 돼. 독서에서는 지문이 절대적인 거야. 지문이. 이 지문이 속된 말로 깡패라고. 지문이 그냥 절대적인 거고 최우선이란 말이야. 얘를 무조건 따라가야 돼. 내 생각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넘어가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회화나 부조를 만들 때도 격자 도안을, 아까 말했지 눈금 표시, 격자 도안을 사용했는데,
밑바탕에 격자 도안을 먼저 깔고 인물의 전체 윤곽을 그린 뒤 각 부분을 정면법이 뭐라고? 본질을 그리는 거.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표현했다. 이로 인해 인물의 지위와 관계없이 인물들의 모습, 신체의 비례 등이 모두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좋은 옷, 장신구 등을 덧붙임으로써 인물의 지위가 높음을 드러냈는데 사람 형태는 똑같이 그려. 근데 차이가 나는 게 저거라는 거지. 이러한 방법은 조각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왕과 왕족은 왕관이나 머리띠, 두건 등을 사용하여 신분을 표현하였고 그 외의 백성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비례 규준을 건축에도 사용하였다. 전해 내려오는 고대 이집트의 설계도에는 방의 배열뿐 아니라 축척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격자 도안을 이용해 건축물 바닥에 실제 건축물과 같은 크기의 설계도를 새겼기 때문이다. 설계도를 축적은 뭐야? 축소시켰는데 몇 대 몇의 비율로 축소시켰냐 이건데 설계도를 아예 1대1로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바닥에 깔아버린다 이거지. 그리고 그 위에 석재층, 돌로 된 층을 쌓을 때마다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건축물에 사용된 묘사가 실제 사물을 대체하거나 현실 또는 내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묘지에는 가짜문이 많이 발견되는데 벽에 새겨 만든 이 문은 실제 통로가 아니라 죽은 사람, 여기 나오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드나들기 위한 문이다. 또한 묘지나 신전의 입구에 사자나 뱀의 형상을 한 모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동물 모형이 묘지나 신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다.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물이나 외부에서 뭐 나쁜 귀신이나 뭐 이런 거 다 지켜준다 이거지. 묘지의 벽면에는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현세를 반영한 것으로 여겼던 내세의 생활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도 현세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고 남아있다 이거야. 근데 이건 지문하고는 별개인데 우리가 종교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세가 쉽게 말하면 내세 중에서도 이제 좋은 세상이 뭐 하늘나라가 그 하늘나라의 모형을 본따서 인간 세계가 만들었다고 해요. 또 신의 모습을 본따서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요. 그럼 오히려 뭐야? 내세가 현세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현세가 내세를 반영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림들은 어디 갔어? 그림들은 죽은 사람을 보호하고 그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그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묘지 벽면에 수많은 주문이 쓰여져 있는데 글이 막 써요. 여긴 죽은이가 다른 세계로 가는 여행을 도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신전 입구에는 거대한 사다리꼴 모양, 이것도 문제 나온 거지. 모양의 탑문이 파일론이 있는데 사악한 세력이 신전 내부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였다. 이렇게. 잠깐만. 문제를 한번 쳐보자. 자, 1번 문제.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했네. 정답 2번이지. 고대 이집트인들의 조각가는 조각상의 독특한 자세가 없어. 정형성을 가졌다 했잖아. 자세가 다 똑같대. 남자들은 걷는 모습, 여자는 오므리고 있고. 그치? 그래서 조각가들이 자기의 특징과 개성을 드러낼 수 없지. 그냥 정해진 대로 이상적인 모습 다 정해져 있었다. 요게 이 문단이 나오지. 그치? 어렵지 않고. 2번 문제. 자, 기억의 의미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1번이고. 자, 앞 페이지 기억을 가면 있는 게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본 거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걸 그렸대. 쌤이 빨간색 3개, 4개 껐지? 4개 동그라미 했지?
그 중에 하나 있었잖아. 본질적인 모습. 독서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라고. 딱딱딱 연결되는 건 체크를 하라고.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여기는 것을 회화에 나타나려고 하였다. 요거하고 연결된 게 실제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잖아. 또. 그치? 그래서 답은 1번. 3번 문제 한번 보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미술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이런 문제도 수능에서 내기 좋아하는 문제야. 그림 표현된 거. 이게 그거지. 부조지, 부조. 양각. 이건 조각상이고 둘 다 뭐 젊은 모습 같기는 하네. 뭐 비례도 비례 규준도 똑같을 거고. 자, 설명이 돼 있네. 보자. A는 고대 이집트 시기에 만들어진 묘실문에 새겨진 부조로 정면법을 활용하여 눈과 어깨는 정면에서 본 모습으로. 이건 봐야겠다. 자, 눈하고 어깨는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 근데 또 틀어져 있잖아. 그치? 코와 다리 바른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나타내었다. B는 고대 이집트 시기에 만들어진 목재, 나무로 된 목재 조각상으로 머리나 상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하의만 입은 인물. 이건 평민이네. 머리 못 썼네. 왕족이나 귀족이네. 이건 평민이고. 자, 여기서 적절한 것은 답 3번이고 A에서 인물의 어깨는 정면으로 발은 측면으로 나타낸 것은 미술품이 실제 대상을 대체한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겠군. 그치? 미술품이 실제 대상을 대체한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는 거. 본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봐봐. 인물이 얘는 정면으로 보고 있는데 발하고 얘는 측면으로 해서 이게 실제야. 봐봐. 이거 실제 모습이 아니라 관념적인 본질적인 건데 이 본질적인 거에 영혼이 들어갔다고 믿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3번. 넘어가서 4번 문제. 자, 보기는 고대 이집트의 건축물에 대한 소개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고대 이집트에 지어진 묘실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묘실 한쪽 벽에는 마치 드나들 수 있는 것을 착각 직사각형 문 모양이 새겨져 있어. 진짜 문이 아니야. 그냥 그림 그려져 있어. 그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측정인에게 제물을 바치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방 한편에는 수많은 주문이 쓰여 있다. 묘실 입구에는 커다란 뱀 형상 조각상 그리고 사다리꼴에 파일론이 있어. 자, 적절하지 않은 거다 4번이지. 사다리꼴의 탐문과 동물 형상은 뭐야? 외부로부터 세력으로부터 뭔가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방문자들이 문을 이런 내용 나오지도 않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답 4번. 마지막 5번 문제. 자, 문맥상 A에서 E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답이 5번이지. 13페이지에 E 보면은 의도가 담겨 있다. 이건 추상적인 거잖아. 그치? 요거는 목적어나 주어를 잘 생각해 보면 돼. 뭐가 담겨 있냐고. 추상적인 거죠. 그의 말에는 단호한 뜻, 이 추상적인 관념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5번. 됐고. 자, 바로 뒤에 있는 16페이지. 16페이지부터 요건 딸린 문제가 6문제나 돼. 요것도 한번 풀어보자. 푸는데 걸린 시간 7분.